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친한 분들과 강원도 철원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철원 하면 뭔가 너무 멀리 있을 것 같고 오지에 있을 것 같고 가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철원을 가면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철원 동송에서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더 친숙하게 생각되어지는 철원이기도 합니다. 군대 전역만 하면 2번 다시 철원에 갈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해마다 가게 되네요. 오늘은 일산에서 출발해서 철원 여행을 다녀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심플하게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동한 시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일산 백석역에서 아는 형 차를 타고 철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포천을 지나서 가는데 점심 식사를 하러 포천 원조 파주골 순두부집에 갔습니다. 두부 전문점으로 꽤 유명한 곳인데요. 두부전골 3인분과 두부튀김을 주문하였습니다. 여긴 보리밥에 밥을 비벼 먹을 수 있게 식사가 나오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대접에 다양한 나물들 넣어서 밥 비벼서 먹어주면 꽤 배부른 식사하기 좋습니다. 두부전골 3인분도 양이 넉넉하고 직접 만드는 두부가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국물도 시원하게 좋고 버섯이랑 야채들이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맛있는 두부전골이고 두부튀김은 두부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두부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포천에서 식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더 달려서 철원의 첫 번째 여행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철원에도 5일장이 있는데요. 동성, 신철원, 와수시장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구경하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철원에 가면 꼭 가봐야 한다는 한탄강 주상 전리길을 산책하러 맨 처음으로 갔습니다. 한탄강 주상 전리길은 총 3.6km 길이로 순담 매표소에서 드르니 매표소까지 걸을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무료 주차장으로 넓게 되어 있어서 주차 걱정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순담 매표소와 드르니 매표소를 왕복할 수 있는 택시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하면 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셔틀버스가 있으니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전 순담 매표소에서 드르니 매표소로 가는 방향으로 트레킹을 했습니다. 무료 셔틀버스는 오전 10시부터 운행합니다. 그리고 매점에 있어서 필요한 음식들 구입도 가능합니다. 한탄강 주상 전리길 표를 구입하면 인당 5,000원의 철원사랑 상품권을 주니까 이걸로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1명당 만원입니다. 매표소 입구에 철원 한탄강 주상 전리길 안내가 지도로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3.6km 거리라고 해서 1시간 정도면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걸어보니 90분 정도 걸리네요. 순담 매표소 입구에 포토존도 귀엽게 있습니다. 물 외에 다른 음식들은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미리 생수 준비해줘야 합니다. 입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오후 1시 좀 넘어서 한탄강 주상 전리길 트레킹을 시작해줬습니다. 초반에는 바로 평지에 있는 나무 데크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순담 계곡 전망대가 나오네요. 제가 방문한 날 날씨가 좋아서 꽤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순담 계곡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전망대인데요. 한탄강 래프팅하는 사람들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아직까지 래프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기회되면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탄강은 생각보다 폭이 넓고 길고 뭔가 이국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절벽을 따라서 잔도길을 만들어 놓은 한탄강 주상 전리길인데요. 길이 다양하고 재미있게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탄강에 물도 많고 어느 정도 물살도 있어 보이는 게 정말 래프팅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렁다리 같은 길도 건너는 재미가 있어서 지루하지도 않았습니다.
충북 단양에 있는 잔돗길은 정말 그냥 길로만 있고 길이도 짧은 게 살짝 아쉬운데 여긴 다르네요. 확실히 규모도 크고 누구나 재미나게 트레킹하기 좋은 한탄강 주상 전리길입니다. 처음에 봤던 친구들 래프팅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보트 하나에 10명이 좀 넘게 탔는데 단체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래프팅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그늘진 곳도 있고 햇볕이 따가운 곳도 있습니다. 한탄강은 화산 폭발로 인해 용암이 흘러가면서 생긴 강인데요. 그래서인지 정말 경치가 특별하게 아름답습니다. 철원 구경으로 아름다운 곳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중간에 오르막길도 나오네요. 살짝 힘들긴 하지만 걷는 재미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2번 홀교를 지나서 가는데 구간마다 잘 만들었다며 말하게 됩니다. 한탄강 주상 전리길은 철원 구경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고석정 제2 땅굴과 더불어 철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한탄강 주상 전리길을 산책하다 보면 이런 폭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철원 한탄강 스카이 전망대에 도착을 하였는데요. 여기까지 오면 절반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카이 전망대는 바닥이 유리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더 스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점이 철원 한탄강 주상전리 절경 구간입니다. 이 절경 구간답게 정말 주상전리를 마음껏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신비한 자연, 위대한 자연이란 생각이 절로 나게끔 되는 곳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길을 가는데 바로 옆에서 폭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주는 한탄강 주상 전리길입니다. 많이 올라온 만큼 다시 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한탄강은 철원을 지나 연천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연천에서 보던 한탄강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어느덧 종착지에 가까이 있는 드르니 스카이 전망대에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맑았던 날씨가 살짝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언덕으로도 뭔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드르니 스카이 전망대가 드르니 매표소에 가기 전 마지막 구경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한탄강 주상 전리길 트레킹을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드르니 매표소 쪽 쉼터에 왔는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원래 계획은 주상 전리길을 다시 걸어서 순담 매표소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그냥 나가서 택시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드르니 매표소 쪽에도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평일에는 이렇게 주차장 가는 손님들을 태우는 택시들입니다. 그리고 택시 요금을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드르니 매표소 쪽에는 식당부터 커피숍까지 다양한 상가들이 있고 주차장도 넓게 있습니다. 철원에 간다고 하면 무조건 한 번쯤은 걸어봐야 할 한탄강 주상 전리길 코스였습니다. 신철원 시장에 갔는데 바로 간판 죽이는 식당이 떡하니 보이네요. 펜션 가기 전에 신철원에서 장을 봐서 한탄강 근처에 있는 리버 펜션으로 갔습니다. 리버 펜션은 주변에 고석정부터 다양한 관광지가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펜션 주변으로는 편의점도 없어서 아주 조용하게 지내기 좋습니다. 펜션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주차도 편하게 하기 좋았습니다. 리버 펜션은 가성비도 좋고 숙박하기 좋은 곳입니다. 바베큐장도 넓게 있는데 날이 덥다 보니 숯불 구이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약한 방은 2층에 있어서 올라가 줬고요. 정말 시골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버 펜션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좋았고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펜션 내부를 봤는데요. 청소 상태 아주 깔끔하고 친구들도 세탁 상태 좋았습니다. 침대는 생각보다 푹신한 편이고 TV 채널도 다양하게 다 나옵니다.
4명이서 이용 가능한 방인데 3명이서 자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화장실 수압이 살짝 약한 게 흠이었고 그 외에는 다 좋았습니다. 급하게 구한 펜션치고 만족스럽게 하룻밤 보내기 좋네요. 입실은 오후 3시부터이고 퇴실은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제가 정말 펜션 많이 다녔는데 고기를 굽지 않고 삶기는 또 처음입니다. 오겹살 수육해서 쌈 야채들과 먹어줬는데 이것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먹으니까 벌레의 공격도 없고 시원하게 술 마시기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분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펜션 오는 길에 포장해온 뼈해장국도 2차로 먹어줬네요. 술 안주용 뼈해장국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9시쯤 펜션 근처에 있는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를 보러 갔습니다. 은하수교는 언제 생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알게 된 관광지입니다. 은하수교를 건너서 햇불 정만대까지 산책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하수교 여기도 주차장이 넓게 있어서 주차하고 조금만 걸어오면 됩니다. 햇불 전망대는 제가 갔을 때는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공사 완료되면 꽤 볼만한 전망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헉, 은하수교 건너고 싶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전점검 마지막 날에 갔네요. 하루만 더 늦게 갈 걸이란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은하수교를 건너서 한탄강 아래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은하수교 안내해 주시는 분께서 바로 근처에 철원 구경이자 주상 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송대소인데요. 은하수교 300m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은하수교 쪽에서도 주상 전리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항상 반대편 위쪽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한탄강입니다. 한탄강을 따라서 지오 트레일 한여울길도 있습니다. 언제 걸어보고 싶네요. 은하수교와 햇불 전망대를 보면서 송대소로 걸어갑니다. 겨울철에는 여기서부터 물 윗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철원 구경 중 한 곳인 송대소 전망대에 도착하였습니다. 송대소는 확실히 풍경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전망대 아래로 내려가면 휴식 공간이 또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전 위쪽 전망대에서만 주상 전리를 봤는데요. 그냥 딱 봐도 회색의 주상 전리가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확실히 철원에서 자랑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주상 전리입니다. 은하수교를 걸어보지 못한 건 아쉽지만 송대소가 아쉬움을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볼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러 고석정으로 갔습니다. 고석정 앞에 있는 어랑 손만둣국에 가서 만둣국으로 해장을 해줬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메뉴가 있었고요. 어랑 손만둣국과 칡냉면을 각각 주문하였습니다. 친구는 칡냉면을 먹어줬는데 직접 만드는 칡육수가 특이하고 맛있다고 하네요. 뭔가 보기만 해도 속 시원해지는 냉면 한 그릇입니다. 전 이북식 손만둣국을 먹어줬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슴슴한 맛이 좋았고 만두는 담백하게 맛있었습니다. 아침 식사하면서 해장하기 좋은 만둣국 한 그릇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고석정을 둘러봤습니다. 철원에서 꼭 가봐야 할 유명한 관광지 고석정입니다. 철원 구경 중 일경에 속하는 고석정이기도 합니다. 고석정이 있는 군민관광지 바로 옆으로는 봄과 가을철 유명한 고석정 꽃밭도 있습니다. 고석정 꽃 축제할 때 가시면 아주 좋은 곳이고요. 전 일단 철원관광정보센터를 들어가 봤습니다. 철원 여행 하실 때 철원 투어 패스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원 관광정보센터는 1층과 2층으로 볼거리가 있고 1층에는 철원의 다양한 관광지 정보가 있습니다. 철원의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 나름 정보들을 다양하게 알 수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철원이 생각보다 가볼 데가 많은 곳입니다. 1층을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철원 5대쌀 설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정보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탄강 래프팅 체험을 할 수 있는 VR이 있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실제 래프팅하는 느낌이 살짝 났고요. 철원의 향토 음식과 제품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요. 넓은 광장 주변으로 식당들도 있습니다. 식당들부터 편의점에 온천까지 정말 다양한 업소들이 있네요. 고석정은 입장료는 따로 없고 주차비만 하루에 2,000원이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관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그늘과 쉼터도 있어서 휴식을 취하기도 좋았습니다. 인걱정에 동상도 있네요. 그리고 학이 있는 분수대도 있어서 아이들 물놀이 해도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고석정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기도 합니다. 고석정의 형성 과정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석정을 보러 가볼까요?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 되는데요. 이 고석정에서 정말 많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있었습니다. 한탄강에 위치해 있는 고석정입니다. 근데 여기 모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경치가 좋은 곳에 고석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기들 무서우니까 빠르게 고석정으로 올라가 봅니다. 고석정은 정자를 말하는 거고요. 인걱정도 이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고석정은 큰 규모의 정자는 아니지만 경치가 빼어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 풍경이 좋았습니다. 이런 곳에 음식 차려놓고 술 한잔 마시면 정말 한량 노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한탄강은 정말 어디에서 봐도 질리지가 않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강입니다. 고석정에 오시면 한탄강을 다니는 통통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석정 통통배는 요금 내면 바로 타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 통통배 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도 타고 싶긴 했는데 모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쪽에 올라와서 보니까 또 다른 정자가 보였습니다. 세종 강무정이라고 하는데요. 세종대왕이랑 관련이 있네요. 여기서도 한탄강 고석정 근처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고석정은 산책하기에도 좋고 경치도 좋아서 가볼 만한 곳입니다. 철원은 파주와 더불어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이 가능한 곳입니다. 평화관광 하려면 DMZ 두루미 평화타운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차량을 가지고 가서 쭉 따라다니면서 관광을 한다고 하네요. 관광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리고 하루에 4번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요금도 4,000원으로 저렴하게 보입니다. 철원에서 한 번쯤 가볼 만한 DMZ 평화관광입니다. 그리고 철원에 있는 트레킹 코스인 한요울 코스 6코스까지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 다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철원 구경 중 한 곳인 직탕폭포를 보러 갔습니다. 철원 여행 하시면서 스탬프 투어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철원 직탕폭포는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데요. 규모는 훨씬 작지만 우렁찬 물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약간 뭐 볼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 번쯤 볼만합니다. 주차장은 따로 없으니까 식당 앞 공간에 잠시 주차하고 둘러보시면 됩니다. 직당 폭포를 더 자세히 보러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돌다리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고석정부터 은하수교, 송대소, 직탕폭포까지 다 근처에 있어서 한 번에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차를 타고 노동당사 근처에 있는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차장을 지나쳐서 그냥 백마고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원선 마지막 종착역인 백마고지역 근처에 백마고지가 있습니다. 백마고지는 6.25 전쟁의 참상을 알려주는 곳이고 아이들과 함께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철원에도 DMZ 관광 코스들이 꽤 있습니다. 백마고지도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이 있는데 지금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백마고지는 구사단부터 여러 부대들이 참전하였습니다. 백마고지까지 동송이나 신탄리역에서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백마부대 사단 본부는 일산에 있는데요. 그냥 반갑네요. 백마고지 전적비도 잠시 둘러봤습니다. 백마고지 전적비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매장과 식당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백마고지를 보러 태극기 길을 걸어서 올라가 봅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곳을 이렇게 처음 직접 보게 되네요. 저도 모르게 뭔가 애국심이 고취되는 것 같았습니다. 언덕길 올라왔더니 백마고지 기념관이랑 열세부대 마크가 보이네요. 그리고 태어나서 가장 큰 태극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태극기가 꼭 CG처럼 보입니다. 백마고지 전투 전사자 비입니다. 백마고지 기념관도 지나가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6.25 전쟁 때의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백마고지를 상징하는 탑입니다. 백마고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안쪽으로 걸어가면 종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종 금지이고요. 안내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종도 뭔가 오래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백마고지 전투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원래는 상구어 고지였고요. 백마고지의 옛 모습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철원 평야에 안내도가 있어서 지형 파악이 되니까 좋았고요. 백마고지에서 시작되는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인데요. 빨리 다시 재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백마고지입니다. 백마고지 위쪽으로 건물이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넓은 들판에 철원 오델쌀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데요.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백마고지를 둘러보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갑니다. 철원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곳 외에도 삼부연 폭포, 외올대 폭포, 소이산, 제송평, 용양늪, 학저수지 여명도 유명합니다. 철원에서 포천이 아닌 연천을 지나서 일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지나가는 길에 연천 고대산 역 고드름이 있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근데 여기 여름철이어서 그런지 동굴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요. 겨울철에는 동굴 안까지 들어가서 역 고드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분위기가 상당히 오묘해 보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동굴 안에서 뭔가 막 튀어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철원 여행 마지막은 연천 전곡 쪽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두막골 식당인데요. 민물 새우탕 맛집이기도 합니다. 가격대도 괜찮고 시원하게 맛있는 새우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연천 파주를 지나서 일산으로 갔습니다. 1박 2일 동안 알차게 철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다음에는 가족들 데리고 다시 가고픈 철원이었습니다. 한탄강 주상 전리길 고속정이 좋았고 DMZ 평화안보 관광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도로도 잘 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1시간 정도면 철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여행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10월에는 고속정 꽃밭으로 가을꽃들 보러 가고 싶습니다. 강원도 철원 여행 추천하고 싶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